인사드리겠습니다. 소방학의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죠? 자, 우리 소방 공채와 경채. 일단 공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채, 우리 소방 공채, 우리 커리큘럼도 한번 좀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4월 9일이죠? 4월 9일에 시험을 통해서 커리큘럼과 어떠한 부분들이 1년 동안 준비되어 있는지를 좀 한번 가볍게 소방학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 개로. 자, 일단 4월 9일 시험을 좀 총평을 해보면 오전에 우리가 소방학을 했었는데 오후에 이제 소방학을 보면 소방학개론의 총평은 뭐 가장 어려웠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봤던 뭐 간부 또는 뭐 공채 그리고 또 통합되기 이전에 어떠한 시험을 놓고 보더라도 가장 어려웠다.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뭐 행정법, 총론,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이렇게 세 과목으로 체제가 이제 바뀌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럼 난이도는 이 상태가 유지가 될까? 저는 지금은 조금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에 준하는 수준이라면 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제 생각에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출제위원한테 상관이 있습니다. 출제위원. 거기에 시험에 참여하는 출제위원이 어느 분이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아시겠습니까? 소방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소방을 전공하신 분들이 저는 뭐 어때요? 그와 관련된 학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10년 전에는요, 강의하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단 제가 처음이었어요. 소방학 박사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고 하는 분이 제 이제 후배가 한 명 있고 또 뭐 몇 분 계신데 박사는 일단 2명인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거나 교수님이신 분들도 소방학을 박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다 뭐 기계나 전기 다른 직렬에서 다른 과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연소 파트에서 이것을 전공하신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강점이죠. 본인이 연소 파트니까 이것을 어때요? 무한대로 늘려놨어요. 사실은. 그 정도 부분이라면 사실은 기술사에 버금간다라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즉 소방학의 난이도는 그 출제위원회에 반영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항이냐에 따라 상당히 많이 사뭇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은 어때요?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와 같은 부분의 난이도를 상회하기는 어렵다. 끝판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0문제가 출제가 되는 상황에서 기출문제가 한 70% 나오고 신유형의 문제가 30% 나오면 좀 괜찮아요. 어느 정도 비율이 맞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같은 문제는 반대인 것 같아요. 30대 70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어때요?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힘들게 했어요. 더군다나 난이도를 보면 하, 중, 상 이렇게 볼 때 기존은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기존에서 보면 30대, 중으로 50, 그리고 상으로 한 20 정도가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 10, 중으로 보면 한 50, 그리고 상으로 40 이렇게 나왔어요. 과거에는 하 문제도 이렇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이거 하도 사실은 여기에 갈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 문제 유형도 어때요? 신유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고 이 신유형의 문제도 사실은 어떻다? 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로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야. 그것이 언제? 2022년 올해 시험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채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부분에서 보면 첫 번째 기본 이론, 두 번째 심화, 세 번째 OX 또는 빈칸 넣기가 됩니다. 네 번째는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가고요. 기출. 다섯 번째 예상 문제가 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다 뭐가 됩니까? 문제 풀이가 됩니다. 문제 풀이. 그리고 마지막 직전에 가기 전에 동영 또는 어떻다? 마무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커리큘럼이 과거에는 이것을 다 소화하는 것이 좀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5과목 체제였고 또는 선택의 형태로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3과목이고 3과목 그리고 필수 인사항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커리큘럼을 다 소화를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법규와 소방학을 조금만 좀 구분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법규와 소방학은 약간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약간씩 달라요. 어떠한 베이스가 되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법규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인 경우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평범하게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학습 기간에 따라서 이 법규와 소방학을 바라보는 것이 약간씩 달라져요. 그거는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법규는요 어떻게 보면 유한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소막학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경계가 모호해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부분들이 꼭 9꼭지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경계가 모호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소방관계 법규를 할 때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다 들여다보고 보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 어때요? 조금 없어집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암기해야 될 여러분들이 정말로 암기해야 될 것은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암기해야 될 것은 다 정리가 돼요. 그 다음은 암기가 아니라 얼마만큼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잘 응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우리가 소방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 인하점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하점이라고 하는 것은 플래시 포인트라고 해요. 영문으로.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어때요? 최저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인하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하점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개념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응용할 수도 있고 좀 더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합니다. 지금의 시험은 인하점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의,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라는 부분을 넘어서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그림으로 간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많은 소방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그냥 인하점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명확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가령 우리가 오늘 또 배울 내용 중에 어떤 연소 범위라든지 어떤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개념 학습이 이루어져야 어때? 이제는 우리 것으로 점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것이 이번 시험에서 나왔고 그래서 단순하게 소방 관계법규처럼 어떤 개념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핵심 정리만을 공부해 가지고는 이렇게 출제가 난이도가 형성돼서 나오는 시험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50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죠? 실패를 했던 부분들의 대부분은요. 그냥 간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는 제 생각에는 기본 이론에서는 어떤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에 따른 종류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하는 거야. 심화에서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방학에서는 심화라고 하는 포인트를 책을 여러분들이 열어보면 심화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코너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본 때는 그것을 다루지 않고 심화 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에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대로 펼쳐볼 필요는 없다. 자, OX는 우리가 3단 비교표에서는 죄송합니다. 법규에서는 3단 법령집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지만 우리가 소방학에서는 별도의 빈칸 넣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 내용이 되는 부분의 내용을 빈칸 넣기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화와 심화를 좀 더 확대한 부분으로 보면 좀 될 겁니다. 기출문제가 되는데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동형문제는 모두 이제 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출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2018년도부터 공개된 문제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본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10년이 넘는 부분, 10년 이전 거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시면 말이 되지 않는 문제들도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거의 다 재작년도부터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학적으로 이렇게 수준 높은 문제가 나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 재해놓고 문제를 재가공해놨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그 차이가 있음을 아실 겁니다.
예상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사실은 뭐 법규 같은 경우에는 다 예상 문제에서 다 걸러졌어요. 거의 보시면 예상 문제에서 90% 이상이라고 얘기해도 뭐 딱히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문제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근데 소방학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법규 같은 경우는 예상 문제집을 풀 때 그랬어요. 다른 수험생들은 예상 문제집을 없이 그러니까 동형으로 바라고 합니다. 기출에서 동형으로. 또 우리 해커스에서만 이 예상 문제집이 있죠. 단원별 예상 문제집이. 문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난도가 높았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높게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수험생분들한테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채 시험에서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형에 대한 부분 또는 마무리 동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있는 것이 하프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뭐 법규에서도 물론 하프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동형에 대한 하프는 이번 시험에 제가 그 맥을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MOC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화학양론 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하프에서 MOC를 계속 강조했었죠. 사실은 굉장히 강조했었던 부분이고 그 문제가 A번 1번 문제로 나왔었고 계산 문제도 몇 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MOC와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때 하프 때 상당히 많이 그 문제를 다뤄드리고 아마 하프 때의 난이도가 이번 동형이 아니라 이번 4월 9일의 난이도에 버금가는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전년도의 책자를 좀 더 지금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맞게끔 그래서 새로운 책이 출간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만날 이 소방학 개론 책이 출간됐습니다. 올해 이 책에 대한 특징은 완전 칼라다. 그죠? 완전 칼라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도의 표, 그림 그리고 요약되어 있는 표 정말로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그림, 도예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본서는 기본 이론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심화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다?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필독서로 계속 어때요? 같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방학개론에 대한 공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경채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경채. 소방 경채는요, 제가 법규 시간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소방학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방 경채는 크게 소방학 개론과 소방 관계 법규를 살펴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특채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관계법규를 보는 시험이 뭐가 있었냐면요. 관련학과 특채 관련학과 특채에서 관계법규를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근데 전에는 우리랑 시험 지금의 공채와 달랐어요. 1분법과 2분법만을 보고 그 법에 따른 어때요? 시행령만 봤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특채를 보는데 관련학과에서 지들이 더 많이 알 텐데 이렇게 범위를 축소해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지요. 그래서 어떻다? 관계법규에 대한 출제 범위가 관련학과 특채에서 공채와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관련학과는 소방학 개론과 소방관계법규만을 이제 대상으로 합니다.
오케이? 시험. 그리고 기타 다른 특채는 소방학이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9급이면 관련된 해당 분야의 전문 분야 과목 한 과목, 응급처치학 같은 그런 과목이 한 과목 플러스가 돼서 두 과목으로 승부를 가립니다. 이것은 게임이 결정이 됐어요. 아직 시험 문제가 아직 몇 문항으로 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게임의 방법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된 공채의 경채 커리큘럼은 다다음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요. 심화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기본으로 다음 달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할 내용이 두 과목밖에 없죠. 다 보면 어떤 경채든지 딱 두 과목, 소방학 개론, 소방관계법규 또는 소방학 개론 그리고 관련 학과 분야의 전공 과목 딱 두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채보다 일반적으로 경채가 어때요? 공부할 시간이 좀 더 많겠죠. 세 과목에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어때요? 전문 분야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때요?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채와 경채의 커리큘럼은 거의 유사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두 과목이기 때문에 어떻다? 좀 늦게 시작을 해도 된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소방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봅시다. 소방학개론이 좀 어렵죠. 분명한 것은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든 장본인들이 있죠. 출제위원이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소방학개론에 담기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 책을 이렇게 보면 크게 몇 개의 파트로 되어 있냐면요. 파트 1부터 우리가 파트 9까지 총 9개의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험 범위에 대한 부분은 이거하고 약간 다르지만 출제가 이 범위 안에서 그대로 정리가 됩니다. 파트 1부터 5까지가 책 1권이 됩니다. 그리고 6부터 9까지가 책 2권이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항상 보면 책 1권에서 출제 비중이 한 70% 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70에서 뭐 75, 근데 뭐 대충 보면 책 2권은 그러면 30% 정도 되겠죠. 뭐 70에서 75, 25에서 30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어떻다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정확하게는 75대 25가 됩니다. 특이점은 책 2권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6, 7, 8, 9가 되냐면 소방 파트 6은 위험물이 됩니다. 위험물. 파트 7은 소방의 역사 및 조직이 됩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 뭐 조직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도 있겠죠. 역사에 대한 인식까지는 아니고요. 역사에 따른 어떤 조직에 대한 변천사라든지 뭐 그런 정도가 됩니다. 제 파트 8은 구조 구급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재난관리론이 됩니다. 재난관리론이 이렇게 책 2권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험물은
뭐 한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소방의 조직은 한 문제에서 뭐 한 1.5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다. 구조 구급론은 0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재난관리론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험은 여기서 2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서 3문제가 나와서 5문제가 나와서 25%. 이거는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0이 나온 거는 뭐 이상하지 않는데, 여기서 0이 나왔어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특이합니다. 구조 구급론이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어때요? 소방의 역사 및 조직에 대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지 않은 것은 최근 제 생각에는 7, 8년 동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 베이스는 이 파트 1에 중점을 뒀습니다. 파트 1에. 파트 1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학적인 부분에서 화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될 텐데, 화재론. 그 이전에 화재라는 부분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어떤 거? 연소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화재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소론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화재를 진압하는, 불을 끄는 소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소화론이에요. 이게 공학의 핵심입니다. 소방학 개론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화재론, 연소론, 소화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약간 세분화했는데, 연소론과 우리가 어떠한 부분의 것을 잠깐 이야기할 수 있냐면, 폭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연소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폭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소화론에서 우리가 소화에 대한 기본 이론과 소화의 약제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 별도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것은 어떠한 내용들이 되냐면, 무엇을 이용해서 소화할 것이냐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잠깐 여러분들 처음 배웠던 법규 시간에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별도의 챕터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우리가 이런 위험물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데, 위험물은 책 2편에, 책 2권에 놓여 있겠죠.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4문제, 15문제가 출제됐던 거야. 그래서 소방시설에서 제 기억으로는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올해 시험에서 특이한 부분은 이 연소론 관련된 부분에서 어때요? 완전히 굉장히 큰 비중도 많았고요. 출제 비중도. 그리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구성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소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학 개론을 우리가 좀 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베이스냐면, 이 경계가 모호한데, 이 모호한 부분을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않고, 방향성을 갖지 않고 학습을 하게 되면 내 공부의 방향성이 흔들려져 버려요. 방향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엉뚱한 방향으로 바로 가는데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예비 소방공무원입니다. 예비 소방공무원으로서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이에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소방학 개론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것을 어디서도 배우냐면요. 대학에서도 배웁니다. 법규는 대상이 분명히 있죠. 소방관계 법규에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해요. 근데 소방학은 약간 모호해요, 이게. 소방학 개론이라는 이 책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의 학문, 똑같은 학문인데 대학생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대학생이에요? 여러분 대학생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예요? 수험생이잖아요. 무엇을 위한? 예비 소방 공무원을 위한.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어떤 여러 가지 학문이 있는 소방학 개론, 그 대학생들을 위한 소방학 개론이 아니고요.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이 책은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면요. 소방학 개론은 예비 소방 공무원, 그리고 소방 간부생을 위해서 집필이 된 책이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부분에 학습하는 부분들이 어떻다?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수험생을 위한 거야.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소방시설이에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위험물일 수도 있어요. 우리 책을 보면 책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가독성들을 위한 장치들, 그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소방학에서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방시설을 설계하거나 시공하는 것은 오늘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에게 소방시설 공사업법을 배웠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이 아닌 거죠. 엔지니어의 목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험물을 공부합니다. 제6장에서 파트 6에서 파트 6에서 위험물을 배우는데 그 위험물을 배우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그 위험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소화할 거냐라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취급하면 되고 그것이 화재가 났을 때 물로 소화할 수 있는 거와 물로 소화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도요, 위험물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두 개예요, 포인트는. 내가 무엇을 공부할지를 알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이 그렇게 기술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분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도 그것이 분명할 것이고 그 분명한 선에서 어때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물어볼 겁니다. 소방시설에서 우리 책에 보면 소방시설에 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이 제 책이 처음일 거예요. 화재 안전 기준을 올려놨지만 그 화재 안전 기준을 여러분들이 설치 기준을 알라고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 베이스는요. 그런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구성품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소방시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하면 돼요. 어떻게 작동이 돼서 스프링클러가 어떻게 작동이 돼서 어떻게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어떠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품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 난리가 났다고 막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푸냐, 이거를. 예비 공무원들이.
출제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하고 책을 그렇게 집필한 책이 어때요?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수 반응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화학을 안 배우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첫 시간부터.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볼 때 책에 담겨져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는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책에 다 녹아 있으면 이렇게 신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난이도가 많은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될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시험의 난이도는 계속 이렇게 해서 상승되어 가는 것이 분명한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시험 문제 왜 이렇게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했어?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개념에 충실해야 되겠죠? 소방학에서 누구나 개념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개념에 충실한 게 뭔지 다 어때요? 막연하게 이야기해요. 저는 기술사 공부를 했었던 부분이고 저는 또 박사이기도 합니다. 전문 분야에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뭐냐면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개념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의 첫 번째는 정의예요. 정의. 개념에 대한 출발은요, 정의입니다. 항상 보면 어떤 공법에 대한 부분의 발생 원인, 그럼 이거에 대한 방지 대책, 또 기술사에서는 마지막에 어때요? 뭐 결론, 또는 정의를 쓰면서 그 앞에 서론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책의 어떤 공법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면 한 2장 정도 서술을 합니다. 그럼 그걸 이제 암기하려고 많이들 이제 하죠. 정의는 무엇이고, 발생 원인은 무엇이고, 방지 대책은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서론 그리고 결론을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예요. 정의를 정확하게 보면 그거에 대한 발생 원인을 추정할 수 있고요. 발생 원인을 추정하면 방지 대책은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생 원인을 해결하는 부분으로 갖고 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개념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어떤 역화가 발생이 되고 우리는 또 어때요?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소방실에서의 공동현상이 발생이 되고 하는 그 부분이 또는 정전기가 왜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마찰에 의한 거예요. 그 하나만 알면 나머지 것들을 다 쓸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때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머지 것들이 어때요? 아주 간단하게 따라옵니다. 정말이에요. 또는 발생 원인을 암기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 방지 대책은 적어도 암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암기할 거와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옥석을 가려놓고 공부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있겠죠. 뭐냐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종류와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 어떤 걸 보는데 어떤 거에 있어서 정의를 공부해도 종류와 분류에 대한 부분을 잘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종류와 분류는 첫 번째 정의 다음으로 암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가는 겁니다. 책에 있는 부분들을 펼쳐보고 너무 확 다가가는 게 아니라 어떻다? 충분히 보고 생각하고 가도 된다라는 거. 수방학개론에서 놀라운 부분은
20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죠. 하가 2문제, 중이 10문제, 상이 8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번 소방학 개론 시험에서 문제를 딱 보고 문제를 딱 읽고 답, 문제를 읽고 답 이렇게 딱 정답을 바로 눈에 보이는 문제는 딱 2문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18문제는 문제를 읽고 선지를 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기출 문제와 어때요? 7대3으로 역전이 됐죠. 7대3이었는데 3대7로 바꿔버렸어요. 그 기출문제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2문제밖에 없었고요.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이 좀 그 외로 한 4문제 정도가 있었죠. 문제를 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오늘도 여기 재시생도 있지만 재시생들이 와서 55점, 50점 그리고 그 소방학에 대한 멘붕이 와서 어때요? 소방관계 법규에도 영향을 줘서 시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에 대한 훈련도 했습니다. 여하튼 그랬어요. 이번에도 분명할 거예요. 23년도 시험에도 이 비율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딱 문제를 보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예년과 같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놀라운 부분이에요. 놀라운 부분. 이것이 소방학을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고민과 그거에 대한 생각과 어떻게 1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갈지는 그 생각을 다 모아서 어디다 담은 거예요? 이 책에다 담은 겁니다. 이 책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죠. 한 과정일 거예요. 이것이 마무리가 아니라 또 이것이 시작이 돼서 더 좋은 책으로 거듭 발전해 가겠죠. 이게 방향성이에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야 될 책이 이 책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담았고 그래서 우리가 목차를 한번 가서 보시면 우리가 목차에 있습니다. 이렇게 목차. 책 1권과 2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트는 총 9개 파트로 구성을 해놓고요. 챕터를 다 헤아려 보면 아마 42개의 챕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큰 틀에서 이제 갖고 가게 되죠. 지금의 트렌드 흐름에서는 여전히 책 1권에 있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7대3의 비율로 어때요? 출제 비중이 책 1권의 70%이기 때문에 책 1권에 제가 시간을 70%를 할애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 자, 목차는 이런 내용이고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서문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그죠? 서문. 여기 한번 넘겨보세요. 목차 이제 뒤로 넘겨보세요. 서문.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관계법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힘을 주지 마세요. 힘 빼세요. 첫 시간이고 첫 달이고 힘을 잔뜩 주면 출발도 못하고 제대로 뛰어보기도 전에 어때요? 포기하게 됩니다. 마라톤 해보신 분 계세요? 자, 풀 코스. 자, 하프, 오케이, 하프 2분. 자, 10km 해보신 분 있습니다. 자, 여기 분 있어요. 마라톤을 해보면 그 마라톤을 완주하는 게 일단 목표인데, 자기가 목표한 바, 10km면 10km, 하프면 하프, 풀은 풀. 이때 어떤 일정한 레이스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자기가 깨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급한 나머지 출발해서 너무 좀 과한 오버페이스를 한다거나. 그래서 마라톤을 할 때 항상 그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해주는 어때요? 그 마커들이 어때요? 딱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쫓아가서 레이스를 하죠.
여러분들 출발할 때 지금도 너무 이제 어때요? 의욕이 앞서서 잠도 들 자고 뭐 5시간씩 자고 6시간씩 자고 너무 의욕에 앞서서 너무 과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년도 2022년도 4월, 23년도 4월까지 내가 시험장에 갈 수 있는 페이스를 잘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 공부하고 2달 공부하는 기사 시험이 아니에요. 1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1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요, 자기한테 적정한 페이스가 필요합니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힘을 빼세요. 일단. 왜?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자, 보시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늘 우리는 어때요? 시험장 가기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죠? 자기가 포기하지 않으려면 자기 몸에 맞는, 내가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던 분이다. 그럼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너무 과한 계획을 세워놓으면 어떻다?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내년 4월까지 가지도 못해. 한 달 뒤에, 2달 뒤에 그냥 포기하는 분들도 생긴다고요.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다음.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요, 오늘 오전에 소방관계법규를 하고, 오후에 소방관계법규를 하고, 오후에 소방학개론을 제가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어디서 배웠나 헷갈릴 때도 있어요. 두 개가 상당히 어때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하나의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이거를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우리는 공부하는 것을 머리에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부는 머릿속에 입력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머리에 넣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시험장에서 그걸 우리는 검증받습니다. 시험장에서 우리가 검증받을 때 어떻게 해요?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어때요? 아웃풋하죠? 그 아웃풋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웃풋을 검증받거나 확인받으려고 하잖아요. 저한테 확인받지 않아도 돼요. 본인들이 공부하잖아요. 입력했어요. 그럼 앉아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보냐면 이게 인풋을 하기 위한 방법을 잘 생각하고 아웃풋을 하기 위한 방법을 잘 생각하고 인풋을 결정해서 놓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한 컨텐츠들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학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보면 실력이 훨씬 더 좋은데 시험을 보면 항상 점수가 낮아요. 그건 뭐냐면요. 시험에 약한 거예요. 난 실전에 약해. 왜 실전에 약하겠어요? 아웃풋이 약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물어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꺼내낼 수 있게끔 잘 정돈되고 잘 정리된 것을 어때요?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요. 자, 기본서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를 처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아까처럼 오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가요? 법규책을 먼저 보고 법규책이 너무 좋다고 누가 어느 분이 한 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시생이겠죠? 그래서 엄청 좋다고 그래서 많이 좋았다고 처음 제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책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합격을 결정하는 거에 지금과 같은 문제, 지금과 같은 추세에서는
반은 기본서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은. 반은 강사와 수험생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늘 어때요? 늘 많은 시간들,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쏟아붓거나 같이 하는 게 수험서예요. 기본서. 그리고 나중에 뭐 기본서 나머지 이제 이런 책들이 있겠죠. 이런 책들은 사실은 기본서에 어때요? 준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기본서에 담겨져 있는 컨텐츠와 이런 부분들이 풍부하고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보충했어요. 상당히 많이.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잡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를 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첫 시간 OT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채에 대한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 제가 어때요? 이런 올해의 시험을 가지고 총평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제가 수반 경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커리큘럼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말미에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수방학 개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파트 1부터 9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시간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시간서부터 전반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방학 개론의 OT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